자, 여러분들 책에 자, 이제 등기 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등기 파트 넘어갈 때 오늘은 등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느냐 이러면은 한 파트를 넘겨서 자, 보세요. 쭉 한번 넘겨 볼게요. 교과서 165페이지를 볼게요. 자, 165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등기를. 많은 사람들이 등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등기나 지적이나 쉬운데 이제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나오고 소유권 외가 나오지. 되죠? 그럼 우리가 지적 공부에서 배울 때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했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등기 시간이거든. 등기. 그러면 지적은 말 그대로 땅만 공부하니까 토지의 표시예요. 근데 등기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거든. 그러면 이제 등기 시간에 말할 때는 이거 조금 수정을 하겠어요. 지적 공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장과 도면입니다. 도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거는 이제 대장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대장을 갖고. 그 다음에 요게 부동산 표시죠. 그죠? 그럼 요게 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럼 요거를 이제 지우면 부동산 표시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답다. 그럼 등기 시간에는 토지보다는 건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요 대장이거든. 그러니까 등기법 시간에는 건물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읽을 때 시작 부동산 표시. 근데 여기 이제 소유권은 되죠. 소유권 외에는 그냥 이렇게만 딱 나누면은 소유권 외에는 지적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적 공부도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소유자 외에는 다시 할게요. 지적 공부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입니다. 여기는 소유자는 등장하지만 소유자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럼 다시 지적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오케이? 네. 그럼 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도 나오고 건물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종합 공부거든. 그럼 소유자도 나오고 소유자 외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크게 구별할 의미는 없어. 그냥 큰 틀은 자, 여기는 소유권, 여기에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 뭐다? 왜? 그냥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다 나온다. 요래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적 등기는 있잖아요. 크게는 6장으로 이루어졌거든. 6장으로.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그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근데 작년에 한 문제 출제를 했어요. 2장은 뭐를 배우느냐 할 때 등기부를 배웁니다. 등기부.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3장입니다. 3장. 그럼 4장은 뭐를 배우느냐? 권리관계를 배워요. 권리관계. 그럼 권리관계하면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뭐를 배우느냐면요. 각종의 등기를 배워요. 그럼 각종의 등기를 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시작 소유권 보존 이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은 새 집 지었다면 그 집에 눌러 살면 됩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죠. 요게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럼 소유권 뭐다? 이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답다. 있죠. 요게 전세권 무슨 여기 설정 되죠. 그러면 등기는 요게 기본이다 이 말. 그래서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런 단계.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 볼게요.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다. 그럼 소유권 보존은
한 번밖에 없는 거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이죠. 이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지.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소유권 보존이거든. 그건 한 번밖에 없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새 집을 지어서 이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지. 맞아요? 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게 전세권 무슨 얘기? 설정. 그럼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병한테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는 소유권 외를 이전했지. 맞다, 맞다, 맞죠. 되죠? 자, 두 번째. 자, 소유자가 누구다?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왔지. 맞아요? 네, 되죠. 그럼 두 번째 갑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이 병에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얘는 소유권이다, 소유권이다? 예. 그러면 답입니다. 소유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올 수 뭐다? 있죠. 소유권 외에 설정 등기가 들어올 수 뭐다? 있죠.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살을 자꾸 붙여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딱 가면 딱 줄이면 딱 답이다.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소유권 뭐다? 왜? 맞죠? 그럼 답입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럼 소유권 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뭐다? 부기등기. 그럼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시작 주등기.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시작 주등기.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소유권이냐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버려요. 오케이? 네. 그럼 살을 붙여가요. 그럼 이제 요걸 배우는 게 4장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 했어. 설정 등기 했어. 이전 등기 했어. 했던 등기가 영원히 그대로 있는다. 변할 수 있다. 변하네. 그럼 이게 이제 변합니다. 그 변하는 등기가 글자를 보세요. 경정 등기가 있고 병정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고 이러네요. 그럼 여기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기 등기가 나옵니다. 무슨 등기가 나온다? 가등기. 그러면 요런 거 있죠. 요거를 배우는 거는 4장. 이거를 배우는 건 5장. 오케이?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도. 오케이? 네. 그럼 이제 5장까지 됐죠. 그럼 6장은 뭐를 배우느냐면 이신청을 배우는 거예요. 이신청. 오케이? 네. 이신청은 분량이 적어요. 그런데 법에는 6장으로 나와.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는데, 자, 이리로 오세요. 그럼 요리로 또 오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소와 등기부 이렇게 나와요. 그 요거를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자, 책의 166페이지를 가볼게요. 등기소와 등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5개만 딱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위에 1번으로 가볼게요.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그래가 소재지 위에다가 주소지라고 썼어요. 주소지. 그래가 X라고 하세요. 우리는 등기법 시간에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러면 소재지라고 해야지 주소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냥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관할의 지정입니다. 동그라미 1. 부동산의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신청하고자 하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죽었습니다. 상급법원의 장에게 죽었습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 그럼 이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넣어요. 관할의 지정권자. 자, 그러면 읽어보면 시작. 상급법원의 장 이러네요. 그럼 이거를 요거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이 단순 암기지. 오케이? 네. 그리고 밑에 오세요.
됐죠? 네. 그러면 갈로 읽고 2번, 그냥 2번입니다. 그냥 2번. 자, 일단 대법원장 줄 것이요.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람을 다른 등기소에게 위임자만 동그라미 칩니다. 위임자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관할의 위임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작. 대법원장. 그 단순한 게죠. 그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 밑에 내려오면 법 제10조를 봅니다. 옆에 보니까 대법원장 줄 것이요. 등기소의 등기사무를 정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적었습니다.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사무의 정지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다 시작. 대법원장. 그러면 이제 167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면 등기관이 있지. 등기관. 첫째 줄에 갑니다.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지방법원장. 자, 이제 죽었지 마세요.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지원자. 이랬죠.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로 오세요.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래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방법원장, 법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이 있다면 누구다? 지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제일 밑에 참고학습을 보세요.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업무 처리 제한 대상입니다. 등기관은 적었습니다. 자기 적었습니다. 배우자 적었습니다. 사촌인의 친족. 그 한 칸 밑에 이 등기 신청인데 그 등기소의 소유권 등기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이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적었습니다.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아 이래 놓죠. 그 끝난 후에도 밑에다가 이혼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혼해도 적용이 된다. 이혼해도 됐죠. 그러면 다시 셋째 줄을 갈게요. 참여가 없으면 볼 수 없다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참여가 있으면 볼 수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지. 맞다. 맞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할 때, 자, 다시 이제 책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할까요? 등기관은 자신의 등기사무는 보면 안 되지. 당연한 거지. 배우자의 등기사무 보면 안 되지. 사촌인의 친족의 등기사무 보면 안 되지. 요까지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참고인 2명을 데려오면 볼 수 시작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아니, 등기관이 자신의 등기사무를 볼 수 없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땅을 사고 파는데 100평인데 1000평이라고 적을 우려가 있다. 있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지. 근데 참고인 2명을 데려온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딱 눈으로 보고 있는데 100평을 1000평으로 쓸 수는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참고인을 데려오면 볼 수 시작 있다. 데려오지 않으면 볼 수마다 없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거는 뭐 상식으로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관의 지정권자거든.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167페이지 제일 위를 가세요.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있죠. 위에다가 4급. 등기사무관은 5급. 그거 안 적어도 됩니다. 등기주사는 6급. 등기주사부는 7급.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 봅니다. 우리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공무원이 김주사, 이주사 이런 말 하더라 안 하더라?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면사무소에 가면 그런 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주사라는 공무원은 6급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가 있고 서기보가 있지. 그러니까 면서기 이래 하잖아요. 서기는 8급, 서기보는 9급 공무원.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원직 공무원입니다. 법원직 공무원. 그 중에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강남 등기소 공무원이 50명이거든. 그럼 그 50명이 전부 다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50명 중에 20명 정도만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방법원장이 50명 중에 20명을 지정합니다. 네가 등기관이다, 네가 등기관이다, 네가 등기다. 이러면은 등기사무를 볼 수마다 있지. 막말로 말하면 8급, 9급 공무원은 등기부를 작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막말로 말하면. 오케이? 네. 계급이 좀 짬밥이 있어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등기관이다. 오도 X다? X.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등기관이다. 오도와이다? 오. 그러니까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해만 해두면 돼. 그 우리가 시험은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급, 5급, 6급, 7급을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등기사무 정지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그럼 등기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 맞죠? 그럼 정지를 누가 시키는데? 대법원장.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사무 위임권자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서초 등기소는 하루에 등기사무가 1000건이라 1000건. 옆에 강남 등기소는 등기사무가 하루에 10건이라 10건. 그럼 서초 등기소는 엄청 복잡하지. 강남 등기소는 한가롭지. 그럼 서초 등기소 업무 일부를 강남 등기소로 넘길 수마다 있다. 누가 넘기느냐 이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 대법.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런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자, 우리나라는 저 글자를 보세요.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는 지원이 있어요. 지원. 그래서 우리는 지원은 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지방법원이 있거든. 그럼 지방법원은 시도마다 하나씩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하고 경기도만 틀려요. 그러면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한강 이남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한강 이북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2개라.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입니다. 5개. 동서, 남북, 중앙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만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법원은 시도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이때는 시는 이름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죠. 그러면 인천지방법원. 대구광역시죠. 그러면 대구지방법원. 도는 있잖아요. 도청 소재지를 가져가는 게 도청 소재지. 그럼 만약에 강원도가 있죠. 도청 소재지가 어디다? 춘천. 그러면 강원도는 춘천지방법원. 그럼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다? 전주. 그러면 전주지방법원. 맞다, 안 맞다? 맞아. 여러분들 보세요. 전라도 이라잖아요. 그거는 전주와 나주지, 나주. 오케이? 네. 충청도 이라잖아요. 충주와 청주지, 청주. 강원도 이라잖아요. 그거는 강릉과 원주지. 그럼 경상도 이라면 경주와 상주지. 맞다, 맞다? 아, 지금 사회도 공부도 안 했는데요. 사회 공부도 안 해요. 아, 그건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우리가 그냥 이래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러면 그러면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그러면 수원에 고등법원이 하나 생겼거든. 그럼 수원고등법원. 됐죠? 그럼 상식적으로 봅시다. 대전고등법원은 충청남북도를 관할하겠지. 광주고등법원은 전라남북도를 관할하겠지. 그럼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를 관할하겠지. 맞다, 맞다? 맞지. 됐죠? 그럼 이거는 지명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시는 지명을 그대로 가져가고 도는 도청 소재지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냥 서울에 있지. 그럼 서울에는 대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지방법원도 있고. 그럼 수원에는 고등법원도 있고 지방법원도 뭐다 있고.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요리 오세요. 그럼 이제 답은 이겁니다. 상급 법원의 장이니까 요 세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이 있죠. 그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안양입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그럼 내가 안양에서 집을 지었다면은 안양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되고 안산에서 집을 지었다면 안산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안양과 안산 경계선상에 집을 지을 수 있답다 했죠. 그러면 요거 어느 등기소 등기하느냐, 이게 관할 등기소 지정의 문제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거 칠판을 봅니다. 안양이죠. 그럼 안양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거든. 맞지? 안산은 어디서 관할한다? 수원지방법원. 경기도는 한강 아래는 수원지방법원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수원지방법원장이 이 부동산 안양 등기소 등기해라, 안산 등기소 등기해라, 이렇게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여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예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예요, 동작구. 그러면 요 경계선상에 집을 지었다. 어느 등기소 등기할 거냐, 이 소리거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중앙지방법원이에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고등법원. 자, 여기는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무슨 고등법원? 서울.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서울고등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서울고등법원장이 구로등기소 등기해라, 동작등기소 등기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요거는 법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김천이에요. 여기는 충청북도 영동이래요, 영동.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축풍령 고개는 들어봤거든. 그러면 내리갈 때 축풍령 고개를 넘기 전이 충청북도 영동, 축풍령 고개를 넘어버리면 경상북도 김천이 됩니다, 김천. 요 경계선상에 집을 지었다. 어느 등기소 등기할 거냐, 이거거든. 그러면 자, 지방법원 또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김천이죠. 그럼 대구지방법원이지.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다? 청주예요. 그럼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대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이지.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이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위에 대법원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럼 대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김천 등기소 등기해라, 영동 등기소 등기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 시험에는 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낼 수 없어요. 그 말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김천 등기소에 있는지 없는지, 영동 등기소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명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낸다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를 시작 상급법원에.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거든. 그냥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러면 시작 상급법원에. 자, 이러면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끝나는 겁니다. 통과. 한 장을 넘길게요. 자, 이제 등기부로 갔거든. 등기부로 가는데, 자, 이거를 오늘 이제 한 번만 따가면 끝입니다. 다음에는 등기부를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오케이? 네. 자, 처음에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보면은 토지와 일반 건물의 등기 기록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참고학습을 보세요. 1번에, 다시 할게요. 의의를 봅니다. 의의에 첫 번째 등기부를 줄 거 보세요. 등기부를.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학습의 1에 등기 기록을 줄 거 보세요. 등기 기록. 그럼 여러분들 이 등기 기록과 등기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엄격히 하면 틀려요. 엄격히 하면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등기부라는 말이 있고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같은 말인데 엄격히 말하면 틀립니다. 그 말은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요 컴퓨터 기계에 있다, 없다? 있지. 요 컴퓨터 기계가 묻고 등기부다, 이 말. 그러면 요 컴퓨터 기계 속에는 삼성동 100번지, 101번지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 하나하나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요거는 시작 등기 기록.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시작 등기부. 그러면 개인은 등기 기록이고 인간은 등기부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구별해 두면 됩니다. 뭐 같이 써도 되는데 엄격히 말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종류를 옵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찾았습니까? 네. 제일 밑에 줄에 3번을 보세요. 자, 죽었습니다. 공동담보 목록, 신탁, 원부, 도면, 매매 목록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옆에 보니까 넓은 의미의 등기부에 포함된다고 해설할 수 있으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넓은 의미, 거기다 넓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이거를 이제 쓰면 이렇게 쓰겠죠. 협의의 등기부가 있고 광의의 등기부가 있다. 그럼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지. 맞죠? 네. 그럼 광의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이런 것들도 등기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가 있어요.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이 있어요. 목록.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정리를 해볼게요.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도면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이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받는 거지. 등기부라니까.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합니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신탁 원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 등기부라니까 등기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한 글자가 딱 차이 나거든. 한 글자가 차이 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이것도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넓은 의미로.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그 제일 위에 봅니다. 등기부에 편성할 때 물적 편성주의 찾았습니까? 네. 그래가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에 갑니다. 넷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죽었습니다.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그냥 이거잖아요. 제발 잠깐만 보세요. 법학 시간에 물적 편성주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법학 시간에 물이 나왔죠. 물은 물건이다. 물건 아니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다. 오더와이더 오. 동산은 등기한다는다. 안 해?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안 둔다? 둔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 밑에 집합 건물 2번으로 내려오세요. 2번에 기억입니다. 넷째 줄에 갑니다. 넷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옆에다가 글을 써놓는 게 제일 공부가 빠른 거예요. 아파트는 무조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 이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일반 등기 기록의 구성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거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한 번만 딱 하면 되거든.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할 때도 이거 오늘 이번 달에만 한 번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이래 말을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출발할 때는 이렇게 딱 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벨게다, 벨게 아니다? 벨게.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게 토지지. 그럼 이게 건물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은 벨기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 뜻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는 있잖아요. 두 개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할게요. 일반 건물이 있어요. 자, 답을 할게요. 이거는 일반 건물은 일반자를 안 씁니다. 그냥 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반드시 앞에 집합자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되죠. 그럼 집합 건물은 다시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있죠. 요렇게 딱 그려져야 돼요.
그럼 여기 토지 등기부 있지? 그러면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건물 등기부 있지? 표제부 갑구 얼. 요거 있지? 시작. 표제부.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요거는 시작. 표제부. 이렇게 딱 나오지. 그러면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이거든. 구조상 공용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이죠. 등기한다, 한다?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공용부분은 규약상 공용부분.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가장 쉽게 아파트 관리동을 말하는 관리동. 그 요즘 새 아파트에 가면은 헬스장이나 독서실이 딸려있다, 안 딸려있다? 그런 게 전부 다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리 됐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갑골구, 갑골구, 갑골구는 양식이 같습니다. 양식이.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이. 양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172페이지를 갑니다. 172페이지 가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토지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 찾았죠? 네. 그 밑에 표제부가 있지. 표제부 줄 거세요. 그 밑에 갑구 찾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얼굴 줄 거세요. 얼굴. 자, 그러면 갑구를 봅니다. 갑구. 바로 밑에 순위번호 찾았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얼굴 옵니다. 얼굴, 순위번호자.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갑구하고 얼굴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니까 양식이 같아,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표제부는 양식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표제부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공부해 볼게요. 요거를 잠깐만 요렇게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죠. 그럼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이거는 갑구고 이거는 얼구지. 그럼 갑구와 얼구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 부동산 표시지.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토지의 표시가 있고 뭐가 있다? 건물의 표시. 그러면 표제부는 모양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건물이죠.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구조, 종류, 면적. 종류, 면적 이래 되지. 그럼 여기서 한 칸 딱 봅니다. 지적법 시간이었다면 여기다가 경계좌표 나와야지. 그러나 등기법에는 경계좌표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이다? 별개. 그럼 토지 등기부 표제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 따로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지. 맞다. 맞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러면 172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표제부 있죠? 그 밑에 표시번호 있지? 옆에 접수 있지? 옆에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 여기로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다. 맞아. 그러면 이제 건물을 잠깐 한번 가본다면은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건물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나와 있거든. 그럼 집합 건물 등기부에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표제부입니다. 표시번호 있죠?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옆에다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찾았어요? 네. 옆에 건물 내역 찾았습니까? 찾았죠? 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철근 콘크리트도 옆에다가 구조. 그 다음에 5층 아파트 찾았죠? 네. 옆에다가 종류. 그 다음에 그 밑에 1층에 520제곱 있죠? 그거는 면적이다, 면적 아니다? 면적. 그러면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럼 이거 조금 확대를 시키면 아파트는 건물의 명칭이 있다, 없다? 있죠. 건물의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아파트는 이 말입니다. 명칭은 레미안 아파트가 명칭이지. 맞아요? 네. 101동 1701호가 번호지. 맞다. 맞죠. 대서 101동 1701호.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다 요리로 갑니다.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럼 출제위원회 일단 칠판을 봅니다. 표제부와 갑구, 요 갑골구는 같으니까 요거의 차이점을 묻겠지.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172페이지를 갑니다. 172페이지에 표제부 찾았어요? 네. 그 밑에 표시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표시번호. 근데 갑구로 내려오세요. 갑구 내려오니까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1, 2, 3 이래 내려가거든. 그럴 때 표제부에서 1, 2, 3, 4는 무슨 번호라고 부른다? 표시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갑골구에서 1, 2, 3, 4는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글자가 딱 눈에 틀리잖아요.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 뭐냐면 칠판을 보세요. 등랍니다. 표시번호는 갑구 얼구의 기록상이 아니다. 오더와이더 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시. 출제는 절대 깊숙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기본을 묻는데 너무 기본이니까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등한시하고 넘어가거든. 아니 번호를 요 번호를 1, 2, 3, 4 번호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골구에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등랍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순위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쓰는 말이다.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다. 갑골.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있다 없다. 가등기는 갑골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 말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순위번호, 순위라는 말입니다. 자, 정답입니다.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순위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다? 갑구. 결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가등기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너무너무 단순한 글자를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다.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지적법이 있고 등기법이 있거든. 고유번호가 있어요. 필지별 장번호가 있어요. 도면번호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표시번호가 있어요. 순위번호가 있어요. 접수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법 시간의 번호는 고유번호, 필지별 장번호, 도면번호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 두 개는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시작. 도면. 앞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괜찮아. 또다시 돌아갈 테니까. 그럼 여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지적에서는 번호가 세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도면번호거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죠. 자, 1, 3, 5, 7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요걸 뭐라고 부른다? 시작. 도면의 색인도.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다? 도면번호. 맞다. 그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랍니다. 그럼 등기법 시간에도 고유번호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등기법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를 보세요. 172페이지. 172페이지 제일 위에 가니까 고유번호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럼 답입니다. 등기법에서는 고유번호는 안 쓰더라고. 안 써. 그 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잠깐만 있어. 사람의 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엄청 중요하지. 오케이? 지적의 고유번호는 중요해요. 등기법의 고유번호는 의미가 없더라. 사용을 안 하더라. 있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럼 거기에 만약에 고유번호가 있다면 번호도 거창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면 썼을 거 아니에요. 안 썼죠? 그럼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 의미 있는 거는 요 세 개가 의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표시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럼 답 나옵니다. 표시번호는 표제부다. 어디와이다? 그럼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뭐다? 갖고 알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금방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요거만 해결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그럼 표제부 제일 위를 보세요. 제일 위에 표시번호 옆에 접수 찾았습니까? 네. 접수. 자, 그 옆에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연, 월, 일. 맞아요? 네. 갑구 두 번째 접수. 시작. 연, 월, 일. 한가 밑에 시작. 제 8584호 나와야 안 나요? 그걸 동그라미 치고 그게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지. 그게 접수번호지.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써요, 안 써요? 써. 갑구에 접수 일자는 써요, 안 써요? 써. 접수번호도 써요, 안 써요? 써.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다시.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 표시번호 이래 나오지. 그럼 여기에 접수가 나오지.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잖아요. 2022년 3월 3일 요래만 나오지. 그게 이제 접수 연월 일.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기재한다 안 한다? 하죠. 근데 여기에 번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나 갑골구에는 기재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러분들 이때는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이리 오세요. 앞에서 뭘 배웠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맺죠.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됐죠? 그럼 칠판을 봅니다. 표제부, 갑구, 무슨 구? 그럼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죠.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요렇게 하죠.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으면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요렇게 하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지금 포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왜 날짜 2022년 예를 들어서 4월 2일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번호까지 필요하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갑구와 을구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번호가 필요하다? 접수. 그러면 갑구와 을구의 분쟁이니까 표제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표제부는 접수 일자까지만 쓰고 접수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러분들 접수번호는 순번 대기표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잖아. 자, 예를 들어보세요. 같은 날에 자, 제가 이래 말했죠. 수업 시간에 1970년 5월 29일 이게 제 생일이거든. 이게 연월일이지. 맞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되지. 그런데 태어난 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이야. 필요하다 안 하다? 궁합 볼 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공합 볼 때 토성 비결 볼 때 필요하잖아요. 맞다. 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합니다. 30분 있죠?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애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가 30분에 태어났고 40분에 태어났어요. 그 말은 10분 사이에 형님 동생이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러면 분도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자, 이제 요거 됐죠? 30초입니다. 초도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합니다. 은행에 10시 시간은 같아 안 같아? 같아. 30분 같아 안 같아? 같아. 30초에 들어와서 순번 대기표를 뽑은 거하고 35초에 들어와서 순번 대기표를 뽑은 거하고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 순번 대기표가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맞다. 맞지? 그러니까 접수번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인데 정리할 때 이랍니다. 같은 날에 등기가 여러 개 들어왔어. 같은 날에. 오케이? 네. 그러면 선우를 따져야 된다, 안 따진다? 그러면 같은 날이니까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거를 가지고는 선우를 따질 수 없지. 그러니까 시간, 분, 초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접수번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좀 전에, 제가 지워버렸네요. 그죠? 좀 전에 다시 할게요. 표시 번호가 있고, 순위 번호가 있고 접수 번호가 있어요. 표시 번호는 표제부다. 어디와이다? 이 순위 번호와 접수 번호는 갑골구다. 어디와이다? 그걸 딱 기억하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까지 해결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아파트 등기 보러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 자,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동하고 전유 부분이 있답다.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0m 1호. 그럼 요 101동에 표제부 있답다. 있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 있답다. 있죠. 그럼 요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럼 이 갑구 얼구는 등기부의 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뭐 그냥 통과시키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에 101동의 표제부와 1701호의 표제부는 같아 다르다? 표제부는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갑골구는 같단 말이에요. 표제부는 다 달라요. 그럼 다른 거 확인하고 갈게요. 174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자, 제일 위에 거기 중간에 1동 건물의 표시 찾았습니까? 1동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한 칸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찾았습니까? 네. 전유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는 이거고, 오케이? 네. 중간에 있는 거는 이거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릅니다. 그러면 1동을 가볼게요. 1동을 표시번호 찾았습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입니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위에 표시번호, 밑에도 무슨 번호? 표시번호. 위에 뭐다? 접수. 아래 뭐다? 접수. 위에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아래는 시작 번호.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 걸 줄 것입니다. 소재, 지번, 명칭. 됐죠? 네. 그러면 밑에 거는 건물 번호는 있지만 소재, 지번, 명칭은 있답다? 없지. 그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위를 갑니다. 1동 건물의 표시 있죠? 옆에다가 상단이라고 써요. 상단.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려오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죠? 네, 그거 줄 거세요. 옆에다가 하단이라고 쓰세요. 하단.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찾았습니까? 네, 옆에다가 상단이라고 써요. 상단. 그 다음에 밑에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대지권의 표시 줄 거세요. 대지권의 표시. 그게 하단입니다. 하단.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 다시 하도록 좀 쉬겠습니다.